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속도가 생명인 쿠팡 같은 기업이 재벌 족쇄를 채움으로 인해서 아마존과 대결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재벌 규제에 발묶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헤드라인 뉴스인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할 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정위가 이러한 규제를 들고 나온 것에는 그 이면에는 시장 또는 독과점 같은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대기업 총수나 또는 대기업과 관련된 재벌 족쇄를 채우기 위한 규제만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진단, 자산이 10조 이상인 기업, 그리고 공시 대상 기업 진단이 자산 5조 이상 10조 미만이라고 합니다. 총수 있는 집단으로는 55개가 있고요. 총수 없는 집단으로는 9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 있는 집단으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과 관련돼서 상식적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GS, 신세계, CJ, 한진, 두산, LS, 부영,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효성, 하림, 영풍, HDC, KCC, 코오롱. 공시대상 기업 진단으로는 OCI, 이랜드, 태영, SM, DB, 세아, 네이버, 넥슨,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중흥건설, 넷마블, 아모레 퍼시픽, 태광, 동원, 한라, 삼천리, 장금, 상선, IMM 인베스트먼트, 동국제약, 다우 키움, 금호 석유화학, 애경, 화이트 진로, 유진, KG, 삼양. 총수 없는 집단 9개로는 포스코, NH 농협 금융지주, KT, S오일, 대우, 조선해양, KTNG, 대우건설, HMM, 한국 GM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직접 읽었냐면, 저 역시 이러한 집단이 55개, 즉 10조 이상 기업이 55개의 공정위가 본인의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인데요. 저는 지금의 한국의 재벌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팽창하고 있고, 또 신규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가 시장 점유를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신문 기사 나온 걸 보면 약간은 좀 더 편파적이지 않을까. 본인의 또는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인 삼성전자 500조가 넘습니다. SK 하이닉스 100조, LG화학 60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현대자동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0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시가총액 1등부터 7등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의 절대적 강자이고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기업, 재벌이 가지고 있는 또는 투자하는 자회사까지 합친다면 한국은 경제의 거의 90% 육박하는 부분을 다
재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중소기업을 하면서 고용의 88%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경제 규모는 대기업의 15%도 안 됩니다. 이제는 K자형 회복으로 인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졌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벌을 또는 대기업을 잡지 않으면 결코 벤처나 또는 중견기업이 살아나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만 봐도 한국의 웬만한 게임, 3대 게임 업체 3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넷마블이 됐든 넥슨이 됐든 이런 3N이 가지고 차지하는 게임도 대부분 회사에 투자해서 본인들이 지분을 확보하거나 계열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하던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에 대기업은 빅, 휴즈, 트리멘더스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도 이제 주가가 1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뛰고 있고요. LG전자, LG화학, LG 계열사가 지금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가 M&A거나 투자거나 계열사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기업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도 카카오, 네이버 할 것 없이 다 속된 말로 다 먹습니다. 경제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의 생태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와 있는 작은 벤처 기업들의 인원들이 보통 게임은 3명이 주고요. 또 광고회사 젊은 사람이 해도 5명이 주고요. 또 무역이나 개발 사업에 보통 해야 5에서 7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10인 이하의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은 3명에서도 몇백억을 매출할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사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버티고 사업하기가 만만한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재벌이 또는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풀지 않으면 벤처 한국은 생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정위가 바라보는 것이 재벌 족쇄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가 있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대부분 상생하지를 못하고 대기업 쪽으로 다 흡수되었습니다. 오히려 공정위는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자기 밥그릇이나 자기 사람이나 정치인 낙하산 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기업의 성장 속도를 보면 이거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굳이 제조나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3명이나 5명에서 게임 아니면 플랫폼을 개발하고 아니면 핀테크를 하고 해서 사업 영역을 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회사를 만들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 20년 이상 수출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규제도 필요하고 또 완화도 필요한데 그러한 시장을 보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현혹시키는 듯한 또는 대기업을 나쁘게만 말하는 듯한 국민의 표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편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충실한 보호를 중소기업이 더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실에 가서 직접 바라보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맞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